7월 2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지지율도 주춤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해야 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신뢰를 얻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정청래가 앞설 것이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이제 한동훈이 이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이 한동훈의 지지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첫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이 요동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문수도 지지율이 좀 내리고 있고 가장 지금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과 주진우입니다. 물론 조경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층의 상당수가 조경태로 이동을 했다. 특히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이 김문수와 양강 대결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인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27일, 28일 어제까지 전국의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 80% 또 민심 20%인데 민심 20%에는 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문수가 34.9%입니다. 김문수 34.9%, 장동혁 19.8%, 조경태 11%, 주진우 8.8%입니다. 이 한동훈이 빠지고 주진우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주진우가 첫 여론조사에서 8.8%를 얻었습니다. 안철수 8%입니다. 양향자와 장승민은 2.8, 1.7 이런 식이어서 이 컷오프입니다. 예비 경선, 그러니까 민심 50%, 당심 50%, 예비 경선에서 양향자, 장승민은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4명을 예비 경선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이 조경태, 주진우, 안철수 이 가운데 누가 탈락을 할 것이냐. 지금의 이 상승세로 본다면 안철수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와 조경태의 싸움입니다. 저 한동훈 지지층을 누가 많이 흡수하느냐. 조경태가 많이 흡수를 하면서 안철수가 컷오프될 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에이스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이걸 일주일 전과 2주일 전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이 출마를 포기했고 또 주진우가 포함이 됐고 이런 변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볼 수는 있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22일에서 23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문수 39.2, 한동훈 18.2, 장동혁 16, 안철수 10.4, 조경태 2.8이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김문수는 지지율이 상당 부분 내렸다. 39.2에서 34, 34.9입니다. 김문수의 지지율은 상당히 내렸다. 일주일 만에. 한동훈이 빠졌습니다. 이 한동훈의 18.2%, 이 지지율 상당 부분이 조경태로 옮겨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경태가 2.8%에서 11%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이 16%에서 19%, 그러니까 20% 가까이 장동혁과 김문수의 양강 대결이 아니겠느냐. 안철수의 지지율은 빠졌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이 한동훈의 지지율이 많이 흡수되지도 않은 데다가 주진우의 등장입니다. 주진우의 등장으로 안철수의 지지율을 흡수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 한동훈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저 한동훈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이제는 소위 친한계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조경태는 친족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인데
조경태냐 안철수냐 둘 중에 누가 지금 컷오프를 통과를 하느냐, 이 주진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조경태로 보입니다. 뭐 역시 친한계였다라고 하는 이 조경태의 이점, 안철수는 주진우에게도 쫓겨서 이제 뒤집어졌다, 주진우가 안철수를 앞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선 투표로 갈 경우와 가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장동혁이나 김문수가 과반을 넘길 수 있겠느냐, 1차 경선에서.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진우, 조경태가 4강에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이 중도 또는 뭐 지금 쇄신파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분열파입니다. 이 조경태의 지지율,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갈 것이냐, 주진우, 조경태, 안철수로 모여있는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갈 것이냐,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이제 이 전략 싸움입니다. 1차 투표에서 끝내는 사람이 나올 것이냐, 김문수, 장동혁 가운데. 그래서 지금 소위 김문수, 장동혁이 전환길 유튜브에 출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1차 경선에서 끝날 수 있느냐, 2차 경선,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장동혁이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곧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이 지역을 돌면서 뭐 연설도 하고 이 TV 토론을 거치고 나면, 1차 TV 토론을 거치고 나면 김문수, 장동혁이 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이런 대결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차 경선에서 과반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동혁도 많은 이 메시지의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고 김문수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장동혁에게 쫓기기 시작했다, 김문수가.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서 그 받았던 신뢰감, 이런 부분들이 장동혁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재선 의원이고 또 한동훈과 같이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다가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한동훈과 돌아섰고,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소위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쪽으로 이렇게 강성 메시지를 내놓았던 장동혁으로 이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 장동혁의 약진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이냐. 또 하나는 주진우의 약진입니다. 주진우가 사실은 8.8%로 4위를 차지를 했는데, 주진우가 지금 조경태로 모여있는, 안철수로 모여있는 저 지지층까지를 모두 흡수할 수 있다면, 주진우가, 그 부분이 지금 주진우가 상당히 중도로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예상했던 대로 정청래가 많이 앞섭니다, 박찬대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청래가 56.1, 과반을 넘었습니다. 박찬대가 33.3입니다. 강선우 파동에도 불구하고 박찬대가 명심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로 지지율이 더 모이고 있는 이 개딸들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정청래나 박찬대 지금 모두 거의 제정신 아닌 듯이 지금 국민의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정청래, 박찬대, 차라리 정청래의 지지율이 무너졌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빨리 분열이 될 텐데, 정청래로 개딸들의 지지율이 더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방위비 협상,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음 달 초가 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것을 받아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 그걸 받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상 폭등을 해야 합니다. 지금 3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을 해야 되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김문수와 장동혁이 팽팽한 대결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모으고 신뢰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바탕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보다 장동혁이 더 분발해야 된다.
장동혁이 더 강하게 이재명 정권과 싸우면서도 폭넓게 당원들의 지지율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 전략이 일찍 나와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결선 투표까지 겨냥한다면 김문수도 달라지겠지만 장동혁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월 29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